근데 요새 뭐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 그 말도 그렇지만 플랜카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뭔가 180석에 취해서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긴다고 결과를 알고 뭐라 그럴까 이제 향유 자신하는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이 180석 얘기도 안 해. 이제 200석 얘기하잖아요. 200석. 200석. 야, 이 200석 얘기를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알만한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 다 하고 앉았어요. 저쪽 애들 유력한 사람들이 200석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200석은 이거 어떻게 그 200석을 먹을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죠. 정당한 선거라면 200석을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여론이 좋았어. 여태까지 한 번도 200석은 된 적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말조차 인위적으로 200석을 만든 적은 있어요. 네. 3당 합당 통해 가지고. 그렇지. 근데 선거를 통해서 200석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네. 그건 나중에 합당을 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200석을 만든 적은 있는데. 선거로 200석을 어떻게 얘기를 네. 해? 근데 200석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 명이 말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네. 해놓고선 다들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서 자신하고 있다 이놈들은. 그거는 이재명의 범죄당에서 저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겠느냐. 근데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나왔잖아요. 하는 게 나오는데 보면 이 부재자 투표함 이런 데서 지금 그럼 그거지. 우리도 사전 투표가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야, 그리고 이거 알아요? 이제 콩고. 콩고인이 여러 명이 투표 프린터기를 수십 대 갖다 놓고 그걸 작업을 하는 게 걸렸잖아. 아, 그건 모르는구나. 몰랐어요. 야, 이게 지금 이봉규 TV에서 이제 제보자가 이제 한 건데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거야. 네. 콩고 대선이 12월 20일이 대선인데 콩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부정선거를 작업하는 이거.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왜 이국만리 콩고하고 여기하고 얼마나 떨어졌어? 이영만리 여기 와가지고 굳이 작업을. 근데 콩고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한국 거예요? 미루 시스템이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 난리가 났었어요. 콩고 부정선거 논란이. 그런데 헤일리 대사도 경고했어요. 2018년부터 한국의 전자투표 사용하지 말라고. 헤일리 UN 대사가 니키 헤일리가 그냥 술자리에서나 뭐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 UN 안보리에서 경고를 했어요. 콩고, 이라크 이런 데서 부정선거가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네. 근데 하나같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들어간 나라야. 수출이 된 나라야. 그런 나라들이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죠.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하면 안 된다고 미국의 그 유명한 헤일리 대사가 UN 안보리에서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콩고야. 콩고가 들어갔는데 우리 전자개표 시스템이 여기서도 부정선거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봉규 TV에서 폭로가 된 건데 콩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호텔에서 버스로 실어나려는 거야. 버스로 와가지고서는 성남에 무슨 공장 같은 데래. 인데 거기에 뿌리면 이 사람들이 와서 프린터 수십 대로 작업을 하더라는 거야. 작업을 하는데 투표지였다는 거예요. 누가 봤냐면 청소 용역하는 사람이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제보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빈 공장이었는데 분명히 그래서 청소하는데 왜 시꺼먼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 우르르 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근데 뭐 동남아시아 인부들이 아니라 완전 새카만 사람들. 완전 새카만.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한 거야 이제. 그렇게 새카만 사람들은 흔치 않죠. 흔치 않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데 투표지를 막 인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청소 용역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같은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상하다고만 이제 간 거야 이제. 갔는데 일주일 후에 또 청소하러 가니까 없어졌어. 그 기계도 싹 없어지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보를 했는데 왜 제보를 하게 됐냐? 지금 현상금 100억을 걸었어요. 네. 부정선거 직접 가담자는 100억 준다. 이게 선관위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직접 가담자 100억.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1,000만 원도 주고 중요한 사안 같은 건 1억도 주고 하는 현상금을 누가 걸었냐면 정광 목사 팀에서 걸은 거야. 아, 그래요? 걸었어 100억을. 그러니까 이 청소 정광훈 목사님 같으면은 100억 주겠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딴 데 같으면 못 믿지만. 아니 그 모금도 한다는 거예요. 모금도. 거기 같으면 100억 줄 수 있지. 국민 모금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아니까 이 사람이 제보를 한 거예요. 네. 청소용 하는 분이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면 얼마라도. 그리고 이게 내용이 진짜니까. 그래서 제보를 했는데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잡아.
미르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콩고가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네. 그런데 콩고 대선이 낸 12월 20일인데 네. 불과 한 달 남은 한 달도 안 남, 한 달 남은 거지. 한 달 보름 전에 네. 요게 이제 발각된 게 지금서부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이니까 한 달 보름 전에 왜 한국에서 콩고 사람들이 호텔에서 있으면서 공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지를 왜 인쇄를 할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둘 중에 하나야. 콩고의 부정선거를 한국에서 하든지 이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그 부정선거 시스템하고 맞춰서. 코치를 받으면서 네. 1. 콩고의 부정선거거나 2. 한국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거. 아마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하면 그게 소문이 나니까. 내부 폭로자가 나올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콩고 사람들 콩고 써서 하는 거지. 사람들은 한국말도 모를 거 아니야. 네. 뭐 하는지도 모르지. 한국 글씨도 모르니까 이게 네. 투표지인지 뭐지. 야 이렇게 뽑아서 이거 잘라라. 그러면 뭐 하는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단기 알바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워라벨 이런 걸로 어. 예를 들어서 3달 프로젝트 그렇지. 한국 와가지고 이런 거나 해라. 관광하고 한 달에 얼마 거액을 주면 콩고에서 한국 관광 와서 돈도 벌고 공짜로 호텔에서 자고 그렇지. 아유 오지 워킹 할러데이. 워킹 할로데이지 네. 이런데 부정선거인지도 뭔지도 모르는 거야. 모르지.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니까 뭐 2월 말에 가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고선 보내면 증거는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지. 둘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네. 콩고 부정선거 아니면 한국 부정선거를 준비. 준비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거야. 둘 달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연합전선이니까. 네. 한국산 시스템이 콩고에 수출된 거니까. 그러니까 총 기획은 예를 들어서 그 로얄티 받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스타벅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그렇죠. 있잖아요. 스타벅스 한 잔당 로얄티가 스타벅스 본사로 들어가잖아. 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도 어떤 큰 돈이 움직이는 거거든. 이거는 큰 돈과 큰 권력이 여기에 이 누가 됐든 여기 한국의 이 전자개표 시스템에 이 누가 이제 콩고든 이런 수출하는 거지. 시스템 수출이지 기계 하나 수출이 아니라 기계는 당연히 수출이고 시스템 그렇죠. 권력을 먹으려는 놈이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냥 추측입니다. 뭐 100억이면 100억. 200억, 그렇죠. 200억에 자 몇 월 며칠 선거인데 이거 나 이기게 해주쇼. 아 그래? 우리 시스템도 일단 들어갔겠다. 그러면 알았어요. 자 이렇게 보내세요. 보내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우리 4월달에 선거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하자. 뭐 이렇게 서로 같이 하는 거죠. 뭐. 콩고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음. 콩고에서 반대로 또 여기 걸 준비할 수도 있고 주고받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하잖아. 콩고에서 또 몇 명 가서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부정선거 어떻게 한다는 건 몰라. 그렇지만 이 넌주시 뭔가 우리 팀이 뭔가 이번에도 180석을 넘는 뭔가 이게 누군가는 이게 작업을 하겠구나. 이건 이제 아는 거야. 막연히. 막연히. 이제 그 자신감. 그런데다가 핵심 관계자들이 뻥을 막 치는 거야. 200석을. 오. 아니, 왜냐면 200석이라고 자꾸 해야 나중에 200석이 나왔을 때 기정사실되니까. 이상하지가 않아. 지난번에 유시민이 180석 한 다음에 하니까 180석. 그리고 강효석이가 180석 했는데 맞췄어. 음. 그러면 강효석이 어떻게 해? 방송에다 내가 맞췄습니다. 이러고 거 봐요. 내가 강스트라다무스지. 막 이것들이만의 분석을 못해. 이러고 설치해야 될 텐데 유시민이 어떻게 했어? 앞으로 당분간 정치 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한동안 입 딱 다물었죠. 그다음에 양정철이 선거 총책임자였잖아. 180석 압승한 다음에 그거 봤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메라 들이대고 기자가 들이대니까 두렵다. 이러고 떠났잖아. 선거총사령관이 180석 압승을 했는데 떠나.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러니까. 이거 다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제 암묵적으로 오라. 이번에 그러면 200석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지난번 180석 얘기 나오고 오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유권자들한테 잘 보일 생각보다는 내가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거다. 그럼 공천 받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이재명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이판사판 이재명 방탄하고 이판사판 그냥 막말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이판사판 그냥 이재명이 좋아하는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이 좋아하는 게 이재명 방어, 방탄 무슨 짓이야. 그리고 은근히 막말 이런 거 이재명이 좋아해요. 좋아하죠. 스타일상.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민주당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원래 선거를 앞두면 조심하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조심을 안 해. 그럼. 전혀 조심을 안 해요. 오히려 조심하는 사람들은 비명계야. 비명계는 옛날 스타일로 하려고 그래요. 조심하고 선거 때가 돼서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를 선거처럼 치르려고 그러는 거고 이 친명계는 친명계는 아는 거야. 아는 거지. 아는 거야. 그렇지. 이거 이재명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이재명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공천만 받으면 된다. 그런 거야. 어차피 200석이다. 어차피 아는 200석. 거야. 그리고 조국 추미애 송영길은 알아.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선거법만 개정 안 하고 연동형으로만 가면 지금 지난번처럼 그러면 요당만 요렇게 해서 그냥 이것만 만들어만 놓으면 우리 비례로 하는 거야. 송영길은 아는 게 또 어떻게 내가 추측을 하냐면 강용석 같으면 내가 오선한 알토란 같은 지역구 내주겠어? 말이 안 되죠. 야, 말이 안 돼. 서울시장 그 가능성도 없는데 그거 그걸 나간다고 나가고 내주겠어 그거? 야, 말도 안 그 돼. 지역구 그냥 깃발밥 꽂으면 육선이야. 응. 육선이면은 국회의장 가는 거야. 야 그거 내주겠냐? 그러니까. 재명이한테? 그래놓고도 다시 돌아갈 생각도 안 해. 그럼 야 이거는 돈을 아주 왕창 먹었든지 그러니까 일생 뭐 이제 아주 그냥 아니면 이재명에 의해서 이제 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 이재명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민주당을 압승시키고 이런 부정선거의 어떤 팀 이게 뒤에 뭐 중국이 있든 어떤 팀이 있든 이런 거에 내가 이걸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주당 압승이야. 근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돼야 지난번 문재인이 못다 이룬 꿈.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9분 응선 넘었는데 그건 마지막 못 넘었다고. 그거 넘을 사람은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토란 같은데 내줘도 압박도 들어왔겠지만 내주고 난 다음 불을 본 거지. 다음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불을 본 건데 이제 지가 이제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돈 봉투가 걸릴 줄은 모르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거에 다 이게 맥이 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는데 그거를 빼놓고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그 상황은 하는 짓거리는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감옥만 안 가면 이재명만 보호하면 이제 다 만사가 되는데 이제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악에 받쳐서 저렇게 이제 난리를 치면다. 난리를 치면 이재명이 구해주겠지. 근데 이재명이 안 구해줘. 왜냐면 지금 송영길이가 법원 앞에서 그 뭐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으쌰으쌰 이거 천막 치고 뭐 하는데 거기 친명계가 한 명도 안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우파에서 집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옆이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누가 오나. 누가 오나.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받으러 오고 출두하고 일주일에 뭐 그랬잖아. 3번씩 오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르르 따라오고 그랬지. 처음에는 뭐 엄청 따라오고 그랬잖아. 거기까지 왔는데도 송영길 안 봐. 거기를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 이재명은 이제 거리를 두라는 뭐 사인이 떨어졌는지 부담스러우니까 송영길에 대해서. 돈 봉투 이것도 엮이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은 이제 팽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명. 그러니까 저 바보지. 저렇게 다 알토란 같은 지역구 바치고 그것만 바쳤어? 4.4.5입해서 당대표 만들어줬잖아. 이제 네. 당대표 선거에서 4.4.5입 그 당원의 위반이야 그거. 그러니까요. 원전은 뭐냐면 국가의 경쟁력이잖아. 그것 깎으면 우리들 피부에는 안다. 그렇죠. 그리고 모르지 당장 사실. 몰라. 몰라요. 그런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원전 R&D 예산 깎으면 누가 좋아? 중국이 좋아해요. 중국, 중국이. 북한이 좋아해요. 네. 북한은 핵무기 원료가 혹시나 여기서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몇 달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거든. 그게 겁나고 중국이 좋아하지 원전 예산. 그리고 중국은 좋아하죠. 그러면 이 선거가 저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다 연동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연변적이나 중국 유학생들이 댓글 막 달고 뭐 여론 조장하고 이거를 넘어서서 세팅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세팅하겠느냐 이거야. 양정철이가 왜 선거 지난 4.15 총선 7개월 앞두고 중국 가가지고 빅데이터 협약을 왜 했어? 다 이게서 중국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북한 좋아하는 일을 해서 북한에서는 해킹. 그 태양광도 그것도 중국 좋아하는 결국 일이잖아요. 태양광 패널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중국 좋아하는 일하는 게 이게 선거예요, 선거. 일반 우리 유권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 지역사랑 상품권이니 뭐니 저건 낙전 수입이니 뭐니. 저거 이재명이 다 먹는 네, 게? 이재명이 다 먹는 거예요, 그게. 그건 저 이재명한테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이 선거라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리고 새만금, 딱 호남.
그러니까 보니까 민주당이 어디다가 빨대를 꽂고 있는지가 저 예산을 보면 그렇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리짜이밍 음. 무섭습니다. 이 짜이밍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안에서는 자기는 감옥이 뭐 1, 2년이 아니라 최하 10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걸 알아. 네. 지도 그래도 40패스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돼. 그냥 정상적인 시스템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고 없고 그냥 대통령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되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이번에 압승을 해야 돼.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유권자 눈치고 비명계 눈치고 비명계 나가려면 나가라야. 그냥 아유 2판 4판 공사판. 아니 이번에 당을 완전히 꽉 잡아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자기 당으로 딱 만들어서 자기가 까라면 무조건 까는 당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자기가 혹시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는. 아니 구속되더라도가 네. 아니라 이재명 머릿속에는 내 사전에는 나는 구속은 없다. 구속은 없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먹어야 된다. 먹기 위해서는 총선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고 대선 무조건 무슨 방법을 써서 이기고 지난번에도 다 이긴 줄 알았을 거야 자기는. 근데 그 세팅 차이가 그렇게 날 줄 모르고 이번엔 네버 에버 실수 없다. 이번엔 실수 없이 간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부정선거라니까 참 외통수인데 외통수에 당하느냐 상대를 외통수로 치느냐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조금 내가 볼 때 방심하는 거 아닌가. 국힘당은 뭣도 모르고 구겨져 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